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깐부, 생연의 깐부 프로젝트 7대 함정 뽀개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새롭게 등장한 국가와 시민의 윤리 파트를 한번 뽀개봅시다. 사실은 이건 윤사에서 건너온 거예요. 뭐 갈등, 해온조론 이게 생윤에서 윤사로 건너갔듯이 서로 주고받은 거지. 사실은 2014-15년도에 있었던 게 뭐 동양윤리 파트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 민주주의, 민본주의 비교하는 유형, 공통점, 차이점. 별건 아니지만 한 문제씩 꼭 나왔던 거죠. 그게 다시 등장한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생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없죠. 하도 오래된 문제라서. 그치? 그래서 작년에 이걸 냈을 때 틀린 애들이 좀 있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낯설어서. 그 다음에 올해도 좀 내고 있죠. 작년에 6월에 냈어. 올해 6월에 9월에 냈어. 그리고 총 3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수능이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럼 올해는 나올 확률이 되게 높죠. 근데 왜 틀려? 익숙하지 않아서. 그지? 단 4문제 정도만 잘 풀어보면 완벽하게 맞출 수 있어. 뽀갤 수 있단 말이야. 그 전에 선생님 모자 바뀌었죠?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선생님도 바빠가지고 지금 연달아서 강의를 올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것도 그렇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온 김에 쭉 가고 있는 거지. 내가 빨리 좀 더 빨리 프리클래스를 만났다면 그랬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더 여유 있게 이렇게 했을 건데 그래도 지금 더 불안하고 급할 때 여러분들한테 오아시스가 돼줄게요. 알겠죠? 자, 국가와 시민의 윤리 파트를 윤사와 생윤을 혼동해서는 안 돼. 윤사는 사회경영론자 로크, 루소, 홉스 이 3명 있죠. 홉스, 로크, 루소가 한 문제가 꼭 나오고 특히 올해는 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왜? 6월 모평에 좀 세게 냈거든? 근데 생윤은 그렇지 않아요. 생윤은 사회경영론자만 비교하는 유형은 아니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이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서양에서는 그 다음에 동양의 민본정치 유학 그 다음에 사회계약론 요 3가지 사회계약론은 로크, 홉스, 루소까지 있지만 그 3명을 비교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들의 공통점 요것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물론 시간이 더 지나면 거기서 어떻게 평가원이 조금씩 내용을 확장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금 윤사처럼 공부를 해. 그거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 공부를 왜 해? 더 헷갈리는데 시간 낭비지. 윤사도 하고 생윤도 하는데요? 그러면 공부를 왜 해? 어차피 윤사에서 이미 했을 건데 더 쉽지. 그죠? 근데 생윤과 사문조합이라든지 생윤과 윤사 쌍윤조합보다 생윤과 다른 과목 조합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윤사 하는 애들한테만 유리하게 의도적으로 낼 수가 없어. 그렇게는 뭐 사설은 그렇게 내대. 그러니까 사설을 굳이 참고할 필요는 없어요. 교육청은 그렇게 내더라도 풀 수 있게 준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설은 그냥 지 멋대로야. 모르면 틀리게 줘. 그게 좋은 것 같죠? 그럼 후진 문제야. 그런 거 안 푸는 거야. 알겠어요? 쓸데없는 거죠. 자, 쓸데 있는 것만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오늘도 갑니다. 국가와 시민의 윤리, 낯설은 주제, 7대 함정 뽀개기. 아자! 자, 시작해 볼게요. 자, 21년 9월 수능 출제 안 돼. 9월에도 안 내고 수능에도 출제 안 돼. 근데 올해는 출제될 가능성 있음. 100%는 아니래도 한 90%. 21년도 6월에는 유학이랑 특히 이제 맹자를 얘기했죠. 저항권, 역성혁명 저항권, 로크랑 다 내기 좋거든 사실은. 근데 이 사람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국가로 냈어. 둘 다 고대네. 공동체주의고. 자, 근데 올해 6월에는 사회계약서, 로크,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2개 나왔네? 그리고 우리 봤죠. 이 2명도 낼 수 있는 거 아니요? 과거에는 이건 민본주의, 이건 민주정치. 그냥 당연히 내겠지. 선생님이 예측한 거지. 그래서 작년에도 저 문제를 어떻게 해? 없으니까 만들어서 줬어요. 근데 작년에 수능이 자체가 안 나왔지. 그럼 올해는 요거 요렇게 나오지 않겠어? 선생님 9월에 로크 나왔는데요.
로크만 단독으로 나온 거. 그렇게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총 4문제가 됐네. 작년 나온 문제 1문제. 작년 6월. 올해 2문제.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요 조합까지 해서 단 4문제만 풀어보면 끝! 걱정 끝! 이거 틀리면 침팬지. 수능에 안 나오면 그건 어쩔 수 없지. 나올 거예요, 올해는. 자, 특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맹자의 역성명론, 즉 이걸 왕도정치라고 하는데 나중에 밝혀졌죠. 이게 뭐야? 서양의 계몽사상, 시민혁명에 영향을 줬어요 라고. 나중에 서양 학자들이 밝힌 거야. 그래서 소로우 있죠. 그 소로, 시민불봉주 소로, 미국의 계몽사상가. 그 소로가 유학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특히 공자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의무론 같지만, 의무론 계통이지만 선의지라든지 실천이성이라는 표현 대신에 뭐야? 유학에서, 동양에서 많이 쓰는 양심이라는 표현을 쓰죠. 공통점은 뭐예요? 선천적으로 내재된 가치라는 거. 인간이 양심이 있다는 건, 인간이 이성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죠. 약간의 차이는 뭘까? 서양은 이 두뇌를 강조하죠. 근데 동양은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맞아. 모자 얘기하다가 아까 얘기했나? 모자 한번 바꿔봤어요. 괜찮아? 자, 모자 벗으면 어때요? 빨리 쓰라고? 마스크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고? 자, 갈게요. 요거 비교하는 거 주목할 거고요. 아이고. 넘겨졌네. 기본 내용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요. 기본 내용은. 자, 잘 봐요. 자, 서양을 먼저 볼게. 서양은 고대, 뭐 플라톤의 얘기도 있고, 교과서에는 플라톤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동양에 유학 말고도 한비자 같은, 진시황 같은 법가 사상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묵가 사상도 있고, 그 다음에 흉도 있고, 공리주의도 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결국 시험 문제는 그걸 다 낼 수는 없거든.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뭐야? 윤사에는 다 소개되지만 윤사는 그렇게 낼 수 있거든. 근데 생유는 이건 하나의 주제야. 통주제. 그래서 그렇게 안 낼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마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인간은, 자, 글씨 뭐 이 정도 써도 여러분 알아듣죠? 자, 인간은 무슨 존재야? 정치적인 동물이에요. 우리가 아는 표현은 뭐예요? 사회적인 존재라는 거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 정치적인 동물이라는 표현은 인간은 동물이잖아. 근데 인간만이 정치적 행위를 한다는 얘기죠. 사회적인 존재. 이거 공동체주의지. 이거는 본성이라는 얘기야. 본성이 그렇다는 거야. 인간만의 본성. 인간만이 갖고 태어났어요. 선천적으로. 자,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사회를 이루는 게 본성이라면 국가라는 거는 가족, 집단, 회사 이런 걸 다 포괄하는 최고의 집단이겠지. 최고의 사회겠지. 이 국가는 어떻게 발생한가? 국가는 본성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자연적으로 발생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나와. 새는 날아다니는 게 본성이라면 새를 우리에다 가둬두면 불행하겠지?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쳐야 되는데 어항에 가둬두면 불행하겠지? 본성대로 사는 게 선천적인 그 원하는 적성, 본성대로 사는 게 행복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인간의 본성이 국가를 만드는 거고 국가는 그 본성에 따라 자연 발생했으면 인간의 행복은 인간은 국가 안에서만 본성대로 최고의 선, 다른 말로 과거 그리스는 이 선이 뭐야? 곧 행복이죠. 그게 감각적 쾌락에 기반한 행복인지 아니면 그걸 뛰어넘는 어떤 조화로운 상태인지 웰빙 그런 행복인지 그 차이는 있지만 그리스는 어쨌든 행복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 한마디로
행복의 철학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가만히 있어보면 틀린 말도 아니죠. 뭐 사는 게 뭐 있겠어요? 행복하려고 사는 거지. 그죠? 자, 봐봐. 그러면 이 최고에서는 다른 말로 최고의 행복은 국가 안에서만 뭐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된 거지. 기독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인간이 국가 안에서 행복한 거는 유한한 행복. 진정한 행복은 뭐야? 이 국가가 아니라 신의 국가. 천국에 가야 돼. 뭐 그렇게 추가가 되면 이제 기독교로 변하겠죠. 어쨌든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결론은 뭐야? 국가를 행복이라는 최고의 목적을 이걸 동격으로 봤죠. 즉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그냥 목적 자체인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 국가를 목적으로 보는 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집단주의, 다른 말로 공동체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고대는 다 사회주의지. 자유주의, 개인주의는 언제 등장한 거야? 근대 시민혁명 이후로 서양에서 등장했지. 근데 동양은 근대가 좀 그렇게 늦었잖아요. 그래서 동양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 공동체주의야. 유교, 불교, 도교는 그 공동체 스케일이 다른 거지. 생명 공동체냐, 아니면 인간의 공동체냐, 뭐 이런 차이는 좀 스케일의 차이는 있지만 유교, 불교, 도교가 다 뭐야? 독립, 분리 이런 게 없는 공동체주의지. 근데 현실에 관한 얘기는 불교나 도교는 잘 얘기 안 하니까 도가사상은 유학의 대동사회 같은 거. 그러고 보니까 6월 모평이 뭐야? 동양에서 뭐 소국가민 정도 언급을 했는데 유학의 대표 주자라고 봐야죠. 유학 공동체주의. 자, 근데 그치, 근대가 일어났어요. 근대는 시민혁명과 함께 오죠. 사회계약설이 나타난다. 대표 주자는 누구야? 홉스가 먼저고 그 다음에 로크가, 그 다음에 저쪽에 프랑스의 루소가, 대륙의 루소가, 영국의 뭐야? 홉스, 로크가 있죠. 윤사라면 이 세 명의 공통점 차이점을 공부하면 되고, 이 세 명의 공통점 차이점 공부할 때는 제일 좋은 게 뭐야? 벤다이그램이죠. 각각의 특징을 배우고 둘씩의 특징이 있고 셋 모두의 공통점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거의 기본 특징, 사회계약론의 공통점만 보는 거야. 사회계약론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상태라는 말을 한다. 자연상태, 이 말 나오면 다 사회계약론이라고 봅니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어땠어? 짐승 같았어? 그렇진 않았어. 자연적인 권리가 있었어. 선천적인 거지. 근데 이게 뭐야? 일종의 천부, 하늘이 부여한, 그 신이 부여한, 그 신이 자연의 신인지 하나님인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부터 권리가 있었다는 거야. 그걸 천부 인권이라고 해. 인간의 권리. 인간만 있었겠지. 공통점은 둘 다 인간 중심주의네. 이 자연의 권리가 있었는데 이 자연의 권리가 각각 뭐야? 이거는 인간 개개인이 독립적이고, 동양에서 안 쓰는 표현, 그리고 자유롭게 저 권리를 추구하는 거고, 그리고 뭐야? 저거는 모두에게 평등이 있어. 선생님, 이거 롤스의 기본적 자유는 평등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거야. 그거 시작이죠. 이게 자유주의 본색이지. 그러면 여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내 목숨, 신체, 생명은 몸에 관한 거지. 내 몸의 자유, 몸에 대한 권리. 이거 영주 거 아닙니다. 이거 내 거예요. 내 생각의 자유, 이걸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라고 하지.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그치? 이거 내 거예요. 사유재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대표적으로 이게 세 가지 권리가 있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이런 건 뭐야? 모두에게 평등해요 라고 시작하는 거죠. 자연 상태라는 말 쓰면 이건 국가가 있기 전이야. 자, 봐봐. 국가 이전의 상태란 말이야.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런 건 뭐예요? 원시공산제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청동기 이전, 뭐 신석기, 구석기, 그때 부족, 뭐 인디언처럼 오늘날 원주민처럼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지? 가족처럼, 가족 이렇게 소소하게, 그지? 그게 자연 상태야.
이때 이미 권리는 있었어요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연 상태에서 뭐예요? 안타깝게도 자연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인간의 기술도 부족했고 인간의 사회체제도 좀 미흡했고 동물한테도 쫓기고 추위에도 쫓기고 충분히 이 권리를 누릴 수 없었단 말이에요. 자연 상태는 안타깝지만 이러한 자연권을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히 누릴 수가 없었어. 거기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르겠지만 이게 공통점이야. 홉스라는 사람은 그래서 뭐야? 만인의 투쟁 상태였어요. 무기범 상태였어요. 로크라는 사람은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지만 가끔 전쟁 상태였어요. 범죄가 일어났다는 거지. 그럼 루소는 우리는 다 완전한 평화 상태가 자연 상태라고 하고 좀 다르다 생각이. 하지만 사유재산이라는 게 발생하면서 그게 인간 불평등의 기호인 데 있어요. 마르크스는 요걸 오려간 거지. 그지? 뭐 그런 거. 어쨌든 이러한 불충분한 것들을 뭐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 세 번째. 자연 상태는 충분히 이걸 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개인의 권리를 뭐 이런 거. 생명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사유재산 이런 것들을 자연적 권리를 충분히 뭐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보장받기 위해 뭐 한 거야? 우리는 계약을 했어요. 서로가 사인한 거지. 상호 동의를 했어요. 동의. 서로 계약했어요. 어떻게? 그건 사람마다 달라. 한 명에게 다 몰아줬어. 군주주권론. 대표자에게 일부를 몰아줬어요. 민주정치지만 간접민주정치. 대의제, 뭐 입법부 이런 거 나오죠. 입법부는 뭐야? 국회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거, 집행부. 입법부는 우리나라 국회고. 그러면 집행부는 뭐야? 그걸 집행하는 거야. 그거는 청와대. 그치? 뭐 그런 거. 근데 루소는 뭐야? 의사는 대표될 수 없어. 대표자는 우리 뒤통수 깔 거야. 그치? 선거 때만 자유롭지. 선거 끝나면 우리 다시 노예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건 양도될 수 없어. 한 명한테도 대표자한테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야. 이걸 직접 민주정치. 그래서 일반의지라는 표현. 일반의지에 양도했지 대표자한테 양도한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윤사라니까. 뭐 제시문해 주면 제시문대로 풀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공통점만 공부하는 거야. 서로 계약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탄생한 거지. 그래서 후천적으로 나중에 인위적으로 인간들이 합의해서 국가가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는 뭐야? 목적이야, 수단이야? 자연권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종의 수단으로 본 거죠. 그러면 이 수단이 뭐예요? 적절하지 않으면 다시 해체할 수 있고 다시 국가를 재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지. 특히 로크는 루소가 뭐야? 야, 너네는 선거 때만 자유롭고 선거 끝나면 노예될 텐데 대표자들 약속 안 지킬걸?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로크가. 아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 위반으로 우리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이게 저항권이죠? 그지? 그게 나중에 뭐야? 그 저항권 안에서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과 혁명이라는 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거야. 자, 이게 기본 내용이에요. 자, 지워볼까 한번? 자, 지웁니다. 싹싹싹싹싹. 자, 그런데 동양도 하나 보여줘야죠. 동양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 유학인데 한번 보여줄게요. 동양 유학을 보여줄까? 자, 유학은 여기서 맹자가 제일 중요해요. 맹자. 뭐 공자의 뭐 정명사상도 나오겠지만 그 직업윤리 파트나 뭐 이런 데 나올 테고 여기는 맹자입으로 이제 나올 텐데 일단 기본 유학에서는 왕보다 누가 중요해? 사직이 중요하다 그래요. 사직은 다른 말로 정부야. 더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같은 거지. 국가. 즉 왕보다 대표자보다 누가 중요해? 대한민국이 중요해요. 지금처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보다
대한민국이 중요해요. 근데 대한민국보다 누가 더 중요해? 국민이 중요해요. 국민. 근데 이때는 백성이라고 했죠? 백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 백성으로부터 왕이 나오고 이 왕은 백성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 이걸 무슨 정치라고 그래? 민본 정치. 근데 이제 특이사항이 있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요. 하지만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 자격, 능력을 갖춘 사람. 그들이 누구야? 선비계층이지. 선비, 군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태어나는 건데? 태어난다기보다 예의를 획득한 사람이에요. 노력해서 예의를 획득한 거예요. 예의를 아는 거지. 즉 농부의 자식도 예의를 알면 어떻게 해?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거지 정치는 하면 안 돼. 즉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만 그 정치는 누가 하는 거야? 백성이 하는 게 아니야. 백성 중에서 예의를 갖춘 사람, 이기심을 극복한 사람, 그 사람들, 선비계층이 하는 거지. 즉 이 왕은 누가 뽑는 거야? 선비들이 뽑고 왕이 백성을 위해서 부적절하면 선비들이 왕을 백성을 위해서 바꾸는 거죠. 이게 유학의 민본 정치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맹자가 했던 얘기는 뭐야? 백성을 위한 정치 중에 항산이 있어야 뭐가 있다? 항심이 있다. 백성들은 그래. 그래서 예의를 아는 사람은 항산이 없어도 항심이 있는 사람들이 선비야. 즉 이건 뭐야? 항산은 일정한 재산이니까 돈이 없어도 일정한 마음, 도덕심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선비란 말이야. 근데 일반 백성들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 그래서 돈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 남을 배려할 수 없지. 속담이 뭐야? 곳간에서 이심 나요. 싱어네 싱어. 이건 칸트 같죠? 칸트는 무조건적으로 죽더라도 도덕을 지켜야 돼. 근데 이건 누구 같아? 이건 싱어 같지 않아? 내가 소득이 있으면 남을 도와줄 수 있으면 내 소득이 없으면 내가 먼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유학은 얼마나 절묘해요. 이 두 개를 종합한 거야. 정치는 칸트 같은 사람이 하고, 그지? 그 정치인들은 싱어처럼 정치를 하는 거야. 기가 막히죠? 자, 요게 이제 민본 정치인데 여러분 다 알 거야. 근데 예전 유형이 있다 그랬어요. 민주정치, 뭐 로크나 루소라고 합시다. 사회경영, 로크나 루소의 민주정치. 특히 로크는 저항권이 있고 맹자는 이런 정치를 못하면 역성혁명, 왕을 쫓아낼 수 있거든. 누가 쫓아내는 거야? 국민이 쫓아내는 게 선비가 쫓아내는 거야. 선비들이. 백성들은 이걸 할 수 없어. 자격이 없어서. 근데 로크는 저항권이 있잖아. 잘못된 대표자를 쫓아내는 저항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저항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국민들에게 있는 거지. 국민 모두, 피플들에게. 특정한 집단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만 달라요. 그래서 이 민주정치와 예전 유형이야. 2014-15 유형에 수능에 꼭 한 문제씩 낸 게 이거거든? 단골손이. 민주정치와 서양의 민주정치와 동양의 유학의 민본정치에 비교하는 문제. 이게 있었거든. 근데 절묘하게도 뭐예요? 민주정치의 대표자 로크와 누구를? 맹자를 비교하는 유형이 딱 눈에 띄지 않아요? 로크와 맹자를 비교할 수 있겠지? 공통점은 자, 여기서 인용할 수 있는 건 링컨이죠.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민주주의 진짜 진심으로 민주주의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짤막하게 민주정치를 요약하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와우. 그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뭐야? 현대 민주정치가 아닌 거죠. 그치? 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민본 정치 공통점. Of the people.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탄생한다. 이거는 공통점이야, 공통점. 자, 봐봐. 백성으로부터 왕이 세워지는 거거든. 우리를 잘해주라고. For the people. 누굴 위한 정치래? 그러면 그 정치는. 그래서 권력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거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 이게 권력의, 국가의 존재의 의무, 대표자의, 정치인의 존재의 의무인 거지. 이것도 공통점이야.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부당한 권력은 뭐야? By the people. 누구에 의해서?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거죠. 참여해서 선거나 탄핵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by the people이야. 이걸 참정권이라고는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이거는 뭐예요? 이게 유일한 차이점이지. 얘는 누구만 있어? 이거는 민주정치만 있어요. 국민이 하는 건 민주정치만. 유학은 왜 이게 없을까? 유학은 선비 계층에게만 있거든. 그죠? 요겁니다. 요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그건 다음 시간에 풀게요. 자, 여러분 딱 요것만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100%. 다음 시간에 만나요.